자, 빌려준 돈 이거 못 받으면 정말 답답하죠? 대부분은 바로 소송부터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요, 소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어쩌면 더 강력한 방법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가압류가 단순히 재산을 묶어두는 차원을 넘어서요, 어떻게 채무자의 마음을 확 움직여서 돈을 갚게 만드는지 그 진짜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저기 부동산 가압류를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법률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대답을 듣게 되실 겁니다. 네, 보통 이런 대답들을 하죠. 아, 그거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막는 거고요. 다른 빚쟁이들이 경매에 넣었을 때 내 순서 챙기려고 하는 거고. 소멸시효도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다 맞는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가압류의 진짜 힘을 설명해 주지 못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실 가압류의 진짜 전략적인 목적은요, 이런 법 조항들 너머에 있습니다. 이건 채무자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카드예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숫자 좀 보세요. 90%. 15년 경력의 채권관리 전문가가 그러는데 부동산 가압류를 딱 걸잖아요. 그럼 채무자의 90%가 한 달 안에 먼저 연락이 온대요. 이거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렇게 연락이 와서는 한 번에 다 갚겠다 또는 나눠서라도 갚기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단순한 법적 절차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인간의 심리 그리고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 채무자의 머릿속에 있는 우선순위를 강제로 바꿔버리는 데 있습니다. 모든 빚진 사람 머릿속에는요, 변제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리스트죠. 누구 돈부터 갚아야 하나 하는 순서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순서가 무슨 의리나 공정함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누가 나를 가장 심하게 압박하는가, 이 압박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채무자의 머릿속 리스트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맨 위, 그러니까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연체하면 바로 신용점수 떨어지는 은행 대출, 아니면 안 내면 바로 재산 압류 들어오는 세금 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개인한테 빌린 돈은 어디쯤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저기 맨 아래쪽에 처박혀 있습니다. 왜냐? 그냥 전화 안 받고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부동산 가압류가 진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가압류는요, 채무자의 머릿속에 있는 그 변제 우선순위 목록을 강제로 아주 강력하게 재배치해버리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면요, 그 사실이 바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빨간 줄처럼 딱 찍힙니다. 그 순간 당신의 빚은 더 이상 채무자가 전화나 피하면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모든 금융거래를 막아버리는 아주 긴급하고 피할 수 없는 최우선 해결 과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지급 명령이라는 절차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왜 가압류가 돈을 받아내는데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인 전략인지 지금부터 속도와 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속도랑 비용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가압류는요, 신청하고 결정까지 딱 3일에서 7일이면 충분해요. 일주일이면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급 명령은요, 최소 3주 이상 걸립니다. 비용 차이는 더 놀랍습니다. 가압류는 한 10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는데 지급 명령 받아서 경매까지 가려면요, 채권자인 내가 먼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나 되는 목돈을 내야 돼요. 시작부터 부담이 완전 다르죠. 이 초기 비용 차이를 그래프로 보니까 차이가 더 확 와닿으시죠? 채권자 입장에서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돈이 가압류가 압도적으로 비교도 안 될 만큼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자, 이제 이 강력한 도구를 제대로 쓰기 위한 딱 하나의 황금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순서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무조건 첫 번째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순서는 하면 좋다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순서를 어기면 가압류라는 이 가장 강력한 카드를 영영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이 순서가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순서를 반대로, 그러니까 지급 명령을 먼저 신청하면 대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법원의 논리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급 명령을 먼저 받았다? 그럼 법적으로 이미 경매를 신청할 권리를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볼 때는 아니, 이미 경매할 수 있는데 굳이 채무자가 재산 빼돌릴까 봐 급하게 묶어둘 필요는 없겠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법률용어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가압류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빠른 속도, 그리고 낮은 초기 비용. 이것도 정말 큰 장점이죠. 하지만 가장 큰 힘,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 바로 채무자의 변제 우선순위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내용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의 진짜 목표는 돈 갚으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내 빚을 채무자의 최우선 과제로 만드는 것이다. 둘째, 이 방법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규칙. 가압류는 항상, 무조건 다른 어떤 조치보다 먼저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 빠르고 저렴하고 또 확실하기까지 한 부동산 가압류. 만약에 이 강력한 첫걸음을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 없이 여러분 혼자 힘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